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테일러 정리 단원입니다. 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학 테일러 정리 단원입니다. 테일러 정리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항수는 8문항입니다. 이 8문항 중 7문항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한 문항은 복소해석학 과목과의 통합문항으로 코시의 적분공식 단원에 편성해놨습니다. 2010학년도 31문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테일러 정리 단원에서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은 2021학년도 전공 A 12번 문항의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해석함수 개념입니다. 이 해석함수에 대한 개념을 미분 가능한 함수와 구별하셔야 돼요. 자, 해석함수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은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 즉 무슨 급수입니까? 바로 거듭제곱급수죠. 몇 급수입니다.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해석함수라고 한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몇 급수로 나타냈으니까 미분 가능한 건 맞잖아요. 맞아요. 해석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서 해석함수는 아니에요. 즉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의 몇 급수 형태의 아닌 함수들도 많잖아요. 조금 있다가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지만 당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없는 대표적인 미분 가능한 함수이지만 해석함수가 아닌 함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석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복소 해석학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복소 해석학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느냐? 어널리틱 펑션 외에 우리식 표현으로는 전 해석함수, 혹은 정함수, 영어식 표현으로는 홀로몰픽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실수집합에서의 해석함수,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해석함수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이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개수, 이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계산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 팩토리얼 분의, 자, 분자에 있는 것은 k차 미분계수예요. 참고로 k차 미분계수니까 0일 때는 미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한다는 거. 해석함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 해석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또 어떤 급수를 정의를 하냐면은 다항식 형태의 급수,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해석함수라고 하더라. 이 해석함수의 개수는 k 팩토리얼 분의 f의 k차 도함수로 나타난다는 거. 이와 같은 급수를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x0에서의 테일러 급수. 특히 x0가 0일 때를 맥클로린 급수라고 한다는 거.
선생님, 그럼 해석함수하고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급수예요, 급수. 해석함수는 함수예요. 만약에 이 급수가 fx라는 함수로 수렴한다면, 더 엄밀하게는 균등 수렴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급수는 극한함수 fx에 균등 수렴하기 때문에 이 fx는 해석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급수, 테일러 급수의 x0가 0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맥클로린 급수라고 한다는 거, 해석함수하고 구별되시죠? 노트할 내용은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미분 가능한 함수와 해석함수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해석함수는 데피니션으로부터 다항식 형태의 급수, 즉 거듭제곱 급수,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해석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항식, 거듭제곱 급수, 명백히 미분 가능하죠? 자, 그렇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서 해석함수는 아니다. 즉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없는 대표적인 이그젬플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 기호를 설명 안 해드렸나요? 바로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죠. continuously differentiable.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즉 CK로 썼다는 것은 K차 도함수가 연속인 거예요. 도함수가 연속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전 미분 단원에서 도함수에 관한 사회값 정리, 수학자 이름을 따서 다르브 정리라고 했었죠. 도함수가 단조함수이면은 도함수 또한 연속이 된다는. 그래서 C infinite 클래스입니다.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겁니다. 도함수까지. 그렇지만 이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해석함수라는 보장은 없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0이 아닐 때는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0일 때는 0이라는 거. 0이 아닐 때는 명백히 미분 가능한 함수죠. 0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확인하면 되죠.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 바로 확인됩니다.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이용하면 되죠. 즉 0에서의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는 0입니다. 선생님, 그럼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표현되잖아요. 할 수 있겠지만 0을 포함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 형태, 거듭제곱 급수, 몇 급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미분 가능하지만 해석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자면 명백히 이 함수는 그러면 유계죠.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유계입니다. 그렇지만 상수가 아니죠. 근데 복소 평면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유계이면 상수함수가 되죠. 바로 리우빌 티어럼입니다. 복소수 집합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실수 집합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차이점이죠. 복소 해석학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C infinite 클래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자연수 n에 관한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테일러 급수 중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겁니다. 자, 뭐냐면은 Rnx 바로 C infinite 클래스 fx를 테일러 급수로 나타냈을 때 n-1항까지의 합을 제거한 겁니다. 그럼 n-1항까지의 합을 제거했다는 것은 n항 이후부터 나타난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테일러 n차 나머지항. 테일러 n차 나머지항에 초점을 맞추면은 노트하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로 뭘 떠올릴 수 있느냐?
바로 테일러 1차 나머지항. 테일러 1차 나머지항을 보면은 x에서의 함수값과 x0에서의 함수값의 차. f가 미분 가능하니까 x와 x0 사이에 대한 적당한 실수에 대한 미분 계수하고 같아지겠죠. 바로 평균값 정리. 그러면 fx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까? 이거 바로 뭐예요, 이게? 1차식까지 테일러 곱수로 나타내는 거죠. 평균값 정리는 이를 이용하면은 테일러 곱수로 표현이 되는구나. 평균값 정리를 확장한 게 테일러 곱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테일러 1차 나머지항으로. 그리고 요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을 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을 계산하면은 어떤 것도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이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에 수렴하면은 자, 그러면 fx는 시그마 k는 이 인덱스만 쓸게요.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런데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f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다항식 형태의 급수,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죠.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면은 주어진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해석함수가 되는 겁니다. 노트 두 번째 내용입니다. 팁으로 테일러 n차 나머지항으로부터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테일러 정리가 나오는데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어떤 값과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게 테일러 정리예요. 테일러 1차 나머지항을 보시면은 유추가 되실 겁니다. 테일러 1차 나머지항을 보니까 f'c, c는 x와 x0 사이에 실수입니다. 그럼 유추가 되시나요? 그게 테일러 정리예요. 그럼 테일러 정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미분 계수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려면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요 미분 계수가 6개. 6개라는 것만 제시가 되면은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겠죠. 조임정리로부터. 그걸 뭐라고 불러주느냐? 테일러 부등식이라고 불러줍니다. Taylor's inequality. 이걸 이용할 거예요. 테일러 n차 나머지항 표현으로부터 테일러 부등식 그리고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의 수렴함을 보임으로써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해석함수라는 걸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테일러 n차 나머지항으로부터 테일러 정리까지. 자, 테일러 정리라는 게 뭐냐?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n항 이후부터의 합이 뭐하고 같아진다는 거냐면은 자, 테일러 1차 나머지항 다시 써볼까요? 자연스럽죠?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증명은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뭐 특별한 아이디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 트릭만 쓰면 됩니다. ft라는 함수를 n 팩토리얼 분의 x 빼기 t의 n제곱, t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gt라는 함수를 fx에서 이 급수 제거한 거.
그러면 캐피털 F, 캐피털 G 명백히 미분 가능한 함수죠. 두 개의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왔으니까 코시스 민밸류 띠에럼, 코시의 표현값 정리를 적용시키면 이 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시의 표현값 정리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테일러 정리.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해석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탄젠트 역함수, 그 다음 로그 함수.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책에 따라서, 즉 저자에 따라서는 테일러 n차 나머지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테일러 n차 다항식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일러 n차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n항까지의 합, n항까지의 합입니다. 테일러 n차 다항식으로 표현하면은 fx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n항까지의 합.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 이후부터가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죠. RNX로 쓸 겁니다. 그러면 테일러 정리해서 요 테일러 n차 나머지 항, n 플러스 1항부터의 합이죠.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의 n 플러스 1차 도함수 c의 x 빼기 x0의 n 플러스 1로 주어질 거예요.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에 초점을 두는 게 좀 더 기억하기 편하시죠?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테일러 n차 다항식에 초점을 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해석 함수임을 보이는구나.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도함수가 6개일 때. 우리 균등연속 단원에서 도함수가 6개인 함수는 평값 정리를 이용하면은 균등연속 함수라는 걸 보일 수 있었죠. 그때 이 트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함수가 6개이면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 비교 정리로부터 영의 수렴한다는 거.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해석 함수가 되겠다.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에 초점을 맞출 때는 n차 나머지 항이 테일러 n차 다항식에 초점을 맞추면은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가 바로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니까 여기 조금 달라지죠? 테일러 정리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제될 문제에 대한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살펴볼까요? 2003학년도 11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그젠플이죠. 0이 아닐 때, 0일 때. 바로 뭡니까?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지만 0을 포함한 구간에서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지만 해석 함수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뭘 보이는 거냐면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지 보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0에서의 테일러 급수, 즉 맥클로린 급수고 하는 겁니다. 0을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없죠. 해석 함수가 아니라는 거.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0에서의 미분 계수만 확인하면 되죠. 왜 0이 아닐 때는 명백히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2 미분계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걸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n이 1일 때, 즉 1차 미분계수죠. 0에서 2 미분계수입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h분의 2의 마이너스 h제곱분의 1. 잘 안 보이시면은 로비탈 룰 써도 되죠? 그럼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바로 보이시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로비탈 룰 적용시키면 됩니까?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에서의 1차 미분계수가 0이죠. 자, n이 1대 증명했기 때문에 k번째 일대를 가정하면 되죠.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방법입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차 0에서 2 미분계수가 0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분자를 유출을 해야 되겠죠. 자, 분자 유추입니다. k차 도함수. 자, 그래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앞에 개수들만 좀 달라지죠? 이 개수들의 형태를 유추해야 됩니다. 3차 도함수까지 구하고 보니까 개수들이 어느 정도 유추됩니까? 1차 도함수는 분모가 x의 세제곱, 2차 도함수는 분모가 x의 6제곱, x의 4제곱, 3차 도함수는 x의 9제곱, x의 7제곱, x의 5제곱. 지수가 2씩 줄어들죠? 그리고 2차 도함수일 때 6제곱, 3차 도함수일 때 9제곱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그럼 유추가 되시나요? 분자는 상수니까 이렇게 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루딘 책에서 빌려온 겁니다. 이 분자죠? 그럼 극한 계산하면 되죠? 함수의 극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로비탈 룰 적용되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함수의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k차 미분계수 또한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k 플러스 1차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0에서 2 미분계수가 0임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걸 확인하면은 0에서 2 테일러 급수, 즉 매클로린 급수는 바로 계산되죠. 왜? 모든 자연수 n에 관한 0에서 2 미분계수는 0이니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0이죠. 학부생들이 가끔 혼동하는 게 선생님 상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해석함수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0에서의 테일러 급수, 매클로린 급수가 0인 거예요. 0을 포함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죠. 즉 해석함수가 아니라는 것. 자, 2007학년도 19번 문항은 박스 네모에 있는 건 바로 테일러 정리 언급해 놓은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기출문제에서는 n차 다항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n차 다항식. 그러니까 n차 나머지 항은 n 플러스 2항부터의 합이죠. 이게 바로 n차 나머지 항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정리에서 n차 나머지 항이 어떻게 표현된다?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차 미분계수입니다. 자, 이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로그 함수에 대한 뭐 구하는 겁니까? 테일러 n차 다항식.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 탄젠트 역함수, 로그 함수. 제가 언급해드렸던 5가지.
대한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만약에 익숙하다면 바로 나오죠. 테일러 N차 방식. 어떻게 나타납니까?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x 3승 빼기 4분의 x 4제곱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x가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요 구간에서 균등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일러 N차 방식을 구하고 테일러 N차 방식을 구하면은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테일러 N차 나머지항 요게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 부분 구간이죠. 극한함수 F의 평등수렴함을 보이는 겁니다. 이미 스케치해 드렸죠.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의 수렴함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N차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자, 어떻습니까? 명백히 N차 도함수가 6개죠. 로함수니까. 따라서 비교 정리에 의해서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의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테일러 N차 다항식이 N차 다항식으로 했는데 급수로 나타나는 거죠. 극한함수의 평등수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술을 대비해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익숙하지 않다면 N차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N차 도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야 됩니다.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2차 도함수까지로는 유추가 안 되죠. 3차 도함수. 확신이 없죠? 4차 도함수를 구하면은 확실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죠. N차 도함수입니다. N차 도함수를 구해야지 테일러 N차 방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왜? 개수가 N차 도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테일러 N차 방식은 영에서의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 구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정리해 보세요. 소개해드렸던 거 맞죠?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x세제곱. 기억하셨다면 바로 나오죠. 기억하지 않으더라도 N차 도함수 유추해가지고. 자, 그래서 언급해드렸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탄젠트 역함수, 지금 이것까지 5개 함수에 대한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테일러 N차 방식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은 방금 제시된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되죠.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니까 이걸 계산해야 되죠. N 플러스 1차 도함수. 명백히 이 구간에서 6개죠. N 팩토리얼보다 작을 겁니다. 선생님 비교 정리 쓰면 이거 발산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무슨 트릭을 쓴다? N 플러스 1차 도함수가 6인 것만 보인 거예요. 여기 이제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나타나죠? 어떻게 됩니까? 비교 정리에서, 즉, 조형 정리에 의해서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죠.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니까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니까 테일러 정리로부터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해석함수가 되죠. 즉 극한함수의 균등수렴한다는 거. 수학적으로는 소수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되겠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오일러 넘버의 지수함수, 탄젠트 역함수. 보통의 학부생이라면은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서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만 익숙하느냐?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 구하는 데까지. 여기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은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는 것까지. 그러면 해석함수가 완벽히 본인께 되실 겁니다. 이 로그 함수 또한 극한함수의 균등수렴한다는 거. 극한함수가 바로 ln 1 플러스 x잖아요. ln 1 플러스 x에 수렴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구간에서. 어떤 급수가? 이 급수가. 자, 이번에는 2008학년도 12번 4점 배점의 문항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은 난도 높은 문항이 되죠. 왜냐? 딱 보고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의 비의 극한이니까, 분모용으로 가고 분자용으로 가니까 로비탈 룰. 그런데 분자의 사인 함수, 분모의 코사인 함수. 사인과 코사인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죠. 계속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돼요. 로비탈 룰을 쓰면. 그런데 뭘 사용해라?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해라. 그러면 사인 x와 코사인 x에 대한 0에서의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면은 바로 이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인 x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코사인 x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또한 사인 x와 코사인 x는 해석함수.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 0에 수렴한다는 거. 왜? 사인 x와 코사인 x에 대한 n차 도함수가 유계잖아요. 즉 사인 x, 코사인 x의 이 우변에 있는 급수들이 균등 수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면은 여기까지 딱 나오나요? 그러면 x의 5제곱. 그러면 2제곱 남고. 정리하면은 극한값이 계산되나요? 만약에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로비탈 룰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 (2012학년도) 2차 시험 2번 문항입니다. 11, 12, 13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형식이 바뀐 해죠. 이때 바로 2차 시험이 출제되면서 서논술형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상당히 높죠. 무려 20점입니다. 함수의 극소, 곡선의 볼록, 급수의 수렴. 세 가지 명제를 증명하는 문제예요. 뭘 이용해서?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앞에 살펴봤던 기출문제처럼 테일러 정리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볼록에 대한 데피니션까지. 곡선의 볼록에 대한 데피니션은 혹시 기억 못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언급해 드리자면은 함수의 도메인이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했을 때 A, FA에서
B, FB를 연결한 이 직선, 그리고 도메인 A, B 사이에 있는 이미지점을 C라고 둘까요? 그러면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 빼기 T의 A, T의 B로 표현할 수 있죠? T는 0과 1 사이의 실수. 그러면 이 A와 B 사이의 이미지점 C에서의 함수값, 직선, 그 다음에 곡선. 직선 위에 있는 점이 곡선 위에 있는 점보다 클 때를 볼록, 컨벡스라고 한다는 거.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테일러 정리까지. 이거를 참고해서 함수의 극소라는 것은 미분계수가 0인 점 좌우측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거죠. 곡선의 볼록은 방금 언급해드렸던 거. 그리고 급수의 수렴은 테일러 정리. 즉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 수렴한다. 그러면 도함수가 6개인 게 제시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듯이. 자, 그러면 세 가지 명제를 보겠습니다. 지문이 길어가지고 볼록에 대한 데피니션, 테일러 정리는 슬라이드에서 삭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는 6의 열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F라는 함수가 C4 클래스 함수입니다. 즉 4차 도함수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거예요. 4차 도함수가 연속인 겁니다. 그리고 6의 열린 구간 A, B 사이의 점 C에 대해서 1차 미분계수, 2차 미분계수, 3차 미분계수는 0이지만 4차 미분계수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4차 미분계수는 0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급수로 나타냈을 때 4차식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4 클래스 펑션은 이 C라는 값에서 C가 바로 뭡니까? 일개도함수 판정법에서 C에서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거죠. 이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 말은 C의 좌측에서는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겠고 C의 우측에서는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겠죠. 그걸 이제 보이면 극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명제 바로 스케치가 다 됐죠. 2번 명제는 6의 열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F라는 함수가 이계도 함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계도 함수가 음이 아니에요. 0일 수도 있죠.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음이 아닙니다. 이계도 함수가. 1계도 함수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볼록 함수임을 보이는 겁니다. 볼록성에 대한 언급했던 그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그럼 2차 미분계수가 음이 아니니까 급수로 나타내자면 2차식까지 나타낼 수 있죠. 만약에 2차 미분계수가 0이면 직선이잖아요. 2차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그럼 양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2차 함수네요. 그죠? 2차 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 그건 이제 그래프적인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래프로. 근데 증명을 해야 되니까 볼록 펑션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제는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제시되어 있죠? 도함수가 6개입니다. 그러면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에 이 도함수가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 유계성을 이용하면은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 0의 수렴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주어진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해석함수가 되겠죠. 테일러 정리로부터.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상세히 살펴볼까요? 4차 도함수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4차씩 딱 남아있겠죠? 다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건 상수항인 거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미분계수죠. 그죠? tx는 x하고 c 사이의 값입니다. 4차 미분계수입니다. 여기 0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크다가 아니죠. 0이 아니라는 것밖에 없죠. 0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 함수의 1차 미분계수 C의 좌측에서는 음수고 C의 우측에서는 플러스가 되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4차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x 4제곱이니까 4번 미분하면 딱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죠? 그러면 4차 도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요게 양수가 되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이 f의 1차 도함수, 1차 미분계수 C에서 C라는 점에서의 1차 미분계수의 좌측, 우측에서의 부호를 확인 바로 되나요? 이거 한 번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나타나죠. C 빼기 H를 대입했습니다. 세제곱이에요. 이건 양수니까 음수가 되네요. 그죠? 1차 미분 개수를 0이 되게 하는 C점의 좌측에서는 부호가 음수, 우측에서는 양수네요. 따라서 뭡니까? C라는 점에서 극소가 되죠. 자, 두 번째는 2차 미분계수가 음이 아닌 함수에 대한 볼록성을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fx를 테일러 급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요거가 음이 아니라는 것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볼록성에 대한 데피니션. 이 구간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점에서 함수값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함수값에 대한 도메인의 임의의 점에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죠. 그걸 그대로 쓸 겁니다. fx를 그래서 급수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x하고 c, x하고 c, 그 다음 1차 미분계수 x 빼기 c, 요 그대로 좌변으로 넘긴 거죠. 0 이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쓸까요?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이 상태로 이용을 하면은 먼저 함수의 도메인에서의 임의의 두 점, 이 두 점 사이의 점, 그럼 요 C라는 점에서의 x1, x1과 fx1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x1, fx1, x2, fx2,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그리고 x1과 x2 사이에 있는 점 C, 1 빼기 t의 x1, t의 x2,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x1이 x2보다 작다고 가정해도 됩니다. 그럼요, C라는 점에서의 직선 위에 있는 점과 함수 위에 있는 점 사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이 FC보다 크면은 볼록인 거예요.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x1 빼기 c. 그럼 x1 빼기 c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은 c는 이 점이니까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t는 0과 1 사이의 실수예요. 자, 그러면 방금 위에서 제시된 부등식을 이용하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fx2에 대한 또 부등식. 그래서 fx1과 fx2를 연결한 직선. 그 사이의 임의의 점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fx2에 대한 부등식.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사이의 점, C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FC와의 대소관계. 그래서 FC가 작으면 주어진 곡선은 볼록 함수가 된다는 거. 과연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x1, fx1, x2, fx2를 연결한 직선이죠. 그 직선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직선 사이가 아니라 직선 상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그럼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쓸까요?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FC. 어떻게 되나요? FC보다 크죠. 따라서 볼록성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하죠. 볼록 함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은 도함수가 유개인 함수는 해석 함수임을 보이는 겁니다. 테일러 엔차 나머지를 이용해서, 즉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테일러 엔차 나머지항이죠.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게 n 플러스 1차 미분계수에 대한 수프리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 바로 0이 수렴하는지 안 보이죠? 자, 이때 이제 쓰는 트릭이 뭐냐? 이때 쓰는 트릭이 이거를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정법을 이용한 거예요. 비판정법을 이용하니까 1보다 작네요. 그 말은 이거를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죠. 급수의 수렴성.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급수의 일반항은 0에 수렴하니까. 이게 0에 수렴합니다. 그럼 조임정리에서 테일러 엔차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0에 수렴하죠. 테일러 엔차 나머지는 0에 수렴합니다. 즉, 그 말은 테일러 엔차 다항식이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한다는 뜻이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2017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입니다. 상수함수가 아닌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f, 그리고 모든 실수 x와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 미분계수가 또 6개네요. 도함수가. n차 미분계수가 6개니까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숨겨져 있는 거는 도함수가 6개이면 균등연속. 우리 지금 테일러 정리 단원이니까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이 수렴하겠구나. 즉 테일러 n차 다항식이 극한함수에 균등수렴하겠구나. 숨겨져 있는 거. 자, 뭘 보이는 문제냐면은 다음과 같은 집합이 있습니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실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어떤 것을 만족하느냐? 이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와의 x축과의 교점인 x가 x로 이루어진 집합이 유한집합임을 보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죠? 바로 우리 이전 미분 단원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2020학년도 전공이 12번 문항으로 출제됐을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빠져 있느냐? 그 문제에서는 상수함수라는 조건이 빠져 있고 이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에 대해서 fx가 0이 아니거나 f'x가 0이 아니면 이 집합이 유한집합을 보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용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숨겨져 있는 거에서 뭘 이용하는 거겠어요?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 0이 수렴하니까 주어진 테일러 n차 다항식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테일러 급수로 나타냈을 때 테일러 n차 다항식은 극한함수의 균등수렴하겠구나. 그죠? 균등수렴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정리들은 필요하면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정리가 바로 방금 언급해드렸던 테일러 정리.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 극한함수 gx라고 둡시다. 그럼 gx가 이게 몇 급수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gx로 균등수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로 제시되어 있는 게 C에 수렴하는 xn이라는 수열. 그리고 xn은 C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뭘 했었냐면은 연속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연속성. 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 근데 급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급수. 이 급수가 균등수렴하는 거예요. 극한함수. 이때 바로 뭘 이용한다? C에 수렴하는 수열. xn이 C에 수렴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C가 되나요? x에다가 C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나요? 다시 정리하면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x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뭐하고 같냐면은 gcs의 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g가 바로 뭐가 됩니까? c에서 연속이 되죠. 명확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몇 급수가 수렴하니까 근판정법이나 비판정법에서 수렴 반경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렴 반경을 R이라고 두면은 이 수렴 반경 내에 있는 임의의 C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수렴 반경 R 내에서. 그 말은 수렴 반경 R 내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G라는 함수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정리예요.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 모순을 일궈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미분 단원에서 풀었던 2020학년도 문제처럼 유한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집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집합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수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들을 끄집어냄으로써 수열을 형성시킬 수 있죠. 근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입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실수열이니까 유개인 수열이에요. 유개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더라. 수렴하는 거예요.
어디에? C에 수렴하는 수열. 여기서는 맥클로린 급수로 잡아버리면 0에 수렴하는 수열로 선택해버리면 되죠. 그럼 무슨 함수가 됩니까? 상수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유한집합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갑은 테일러 정리, 나번은 방금 언급해드렸던 거. 거듭제곱 급수가 균등수렴합니다. 자, 그랬을 때 C에서의 테일러 급수에 대한 C에 수렴하는 수열을 선택할 수 있으면 이 함수 G는 수렴 변경 내의 모든 점에서 0이 된다는 거. 테일러 정리는 익숙하니까. 그래서 나번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서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익숙하죠.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 0에 수렴한다. 왜냐? 왜 이걸 보여야 되느냐? 나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어진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해석함수가 되죠. 즉 급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번을 이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주어진 집합이 무한집합이라고 하면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실수열을 선택할 수 있더라. 그러면 유개인 수열은 부분수열을 간다는 볼자노 바이스트라스 티어럼을 이용하면은 0에 수렴하는 수열, 부분수열. 그럼 0에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선택하면은 명백히 연속인 함수니까 수렴 반경 내에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제 조건에 fx는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수렴 반경 내에서 이 함수가 상수가 돼버리죠. 모순이 생기잖아요.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제시된 집합이 무한집합이라고 하니까. (2017학년도) 문제였습니다. 2021학년도 전공의 12번 문항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함수열 fn이 다음과 같이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f0x에서는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그리고 1 이상의 양의 정수에 대해서는 적분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열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의 고른수렴을 판정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이전 단원이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그리고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이었습니다. 함수열에 대해서는 코시의 고른수렴 판정법이나 삼극한을 이용한 고른수렴 판정법이 있었어요. 함수열 급수에서는 바이어스라스 판정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제가 테일러 단원에 편성해 놨잖아요. 그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에 처음 출제됐어요. 그 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열 급수에 대한 고른수렴을 어떻게 판정할 건지. 점화식에 의한 함수열을 구해보면은 바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테일러 정리 단원에 편성해 놨어요. 유추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른수렴하는 함수열 급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항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하급수 같으면은 바로 계산이 되죠.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지. 기하급수는 바로 계산되지만 기하급수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는지.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뭘 줘놨냐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부분적 분법을 줘놨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부분적 분법을 참고로 줘놨습니다. 그럼 유추컨대 이 함수의 급수의 극한함수를 fx라고 두면은 자, 균등수렴해요. 균등수렴하니까 전별수렴하는 것까지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극한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다면 부분적 분법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 이 함수열 fnx에 대한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가 균등수렴한다면은 전별수렴하는 급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로 균등수렴하겠죠. 그러면 이 급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항별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 분법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스케치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열 fn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점화식으로부터. 귀납적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f1x입니다. 단순 적분 계산하면 되죠. f0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f1x는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빼기 1로 주어집니다. 최소한 세 번째 항까지는 구해봐야 되죠. 자, 두 번째 항 f2x 자, 마저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유추되시나요? 여기서 만약에 떠오르시면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학부 때 열심히 하셨던가.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맥클러린 급수. 어떻게 힌트가 되셨습니까? 자, 아직 안 되셨다면은 세 번째 항까지. 이제 되셨죠?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2차 다항식까지. 오일러 넘버에 대한 상수항에 대한 첫 번째 항. 오일러 넘버에 대한 1차 다항식을 뺀 거에 대한 2차 항.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2차 다항식을 뺀 거에 대한 세 번째 항. 바로 뭡니까? 그러면 f4x 유추되나요? f4x? f4x 2의 x에 제가 이거 써드리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가로로 묶어버릴까요? 3팩토리얼분의 x 3승 플러스 2팩토리얼분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제 유추되시죠? 바로 뭡니까?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해서 3차 다항식까지 뺐어요. 자, 그거를 네 번째 항. 바로 f1, f2, f3는 뭡니까? 바로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이죠.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입니다. 그러면 테일러 정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죠. 함수의 fx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0과 x 사이에 적당한 실수 c에 대하여 fnx 테일러 n차 나머지 항은 이 항을 일반 항으로 하는 급수예요. 그럼 바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 이용하면 되잖아요. 모든 급수에 사용하는
비판정법. 만약 비판정법에 의해서 이 함수의 급수가 수렴하면은 절대 수렴하는 급수이기 때문에 절대 수렴은 고른 수렴이 되겠죠. 왜? 바이어스라스 판정법. 결과적으로 바이어스라스 판정법이 이용됩니다.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고른 수렴한다. 2021학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예요. 출제자가 고민을 많이 했죠. 새로운 유형이지만 리뷰를 계속 하신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그럼 바로 스케치가 되잖아. 이제 고른 수렴한다는 거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이 고른 수렴하는 극한함수 fx를 구해야 돼요. fx를 구해야 됩니다. fx를. 왜냐? 이 몇 급수에 대한 합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트릭으로 요 fx의 극한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했다. 그러려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균등수렴해야 되겠죠. 자,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함수열에 대한 도함수열 보세요. 도함수열 해볼까요? fn 프라임 x는 2의 c의 n-1 팩토리얼의 x의 n 빼기 1제곱 요겁니다. 그럼 바로 비판정법 똑같이 사용되죠. 도함수의 급수 또한 균등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항별 미분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정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리가 제시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불안하시죠. 그죠? 물론 이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정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걸 증명하라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사실로부터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거 말고 제가 답안에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저만식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왜? 함수의 fnx가 균등수렴한다는 거 아니까. 자, 그럼 저만식에 의해서 제로번째 항에 대한 도함수, 자, 그 다음 함수열에 대한 도함수, 미적분항에 대한 기본정리 썼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 풀어 썼습니다. 제로번째 항 상수항에 해당되니까 끄집어냈어요. 자, 그러면 fn 프라임 x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오일런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방금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함수열은 균등수렴한다는 거. 자,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좀 조정할까요? 제로번째 항부터. 그러면 도함수열에 대한 급수 또한 균등수렴한다는 게 보여집니까?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에 균등수렴하는 거예요. 균등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항별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 항별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별 미분. 항별 미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위에 썼던 내용 이거를 다시 한번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됩니다. f 프라임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f에 대한 도함수. 그럼 fx 구할 수 있죠. fx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정리, 부분적 분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어진 정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 부분적분. 바로 뭡니까? 이렇게 주어지죠. fx에 ft에 2의 마이너스의 0에서부터 x까지. 자, 1에 대한 적분입니다. x죠? 바로 계산되잖아요. 따라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뭐만 구하면 되나요? f0만 구하면 되죠. f0. 자, f0는 점화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 fnx
적분 구간의 윗것을 0으로 두면은 fn0는 명백히 제로죠. 그리고 극한함수 fx 상수항 분리해내면 되죠. 자, 근데 fn0는 방금 0이라는 거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건 사라지죠. 자, 그리고 f0x가 바로 뭐였습니까? 2의 x로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f0의 제로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f0이 1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2020학년도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새로운 유형이지만 당혹스럽진 않죠. 단지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뿐인 거지.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끝으로 테일러 정리 단원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를 하자면은, 테일러 정리 단원에서 리뷰를 하자면은, 바로 떠오르는 개념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해석함수 어널리틱 펑션. 어널리틱 펑션이란 몇 급수, 거듭제곱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한다. 거듭제곱 급수, 몇 급수니까 명백히 미분 가능하죠. 주의해야 될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해석함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자, 대표적인 판례. 0에서의 맥클로린 급수는 0이지만 0을 제외한 곳에서는 당식 형태의 급수는 나타낼 수 없죠.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테일러 정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법, 테일러 n차 나머지항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테일러 n차 나머지항에 초점을 맞추면은 테일러 1차 나머지항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평균값 정리해서 바로 테일러 1차 나머지항이 주어지죠. 자, 이거를 자연스럽게 테일러 n차 나머지항. 그럼 테일러 정리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4가지 이그젬플. 맥클로린 급수, sin x, 코사인 x,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EX, 추가적으로 2개가 있었죠. 탄젠트 역함수. 그리고 기출문제로 나왔던, 시험문제로 출제됐던 ln의 1 플러스 x.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테일러 정리 단원을 끝으로 해석학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70내문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70내문항을 12개 단원으로 분류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다른 문항은 73문항이죠. 자, 그 한 문항은 2010학년도 31번 문항으로 출제된 복소 해석학과의 통합문항입니다. 자, 그거는 복소 해석학 코시의 적분 공식 단원에 편성해놨기 때문에 복소 해석학 강의할 때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해석학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출제될 개념이 무엇일지, 이런 게 이제 습관화 되셔야지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와 계획과 계산이 실행이 되시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실수체계 단원에서 사용된 개념은 완비성 정리, completeness action. 공집합이 아닌 유계인 집합은 최대 하계 또는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는 완비성 정리.
이 완비성 공리에 의한 결과로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양의 실수가 주어지면 이 양의 실수에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곱해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 그리고 이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을 이용한 요 한 문항이 출제됐는데, 그 출제된 문항이 바로 유리수의 조밀성.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유리수의 조밀성을 증명하는 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 단원으로는 수열 단원입니다. 자, 수열 단원에서는 부분 수열에 대한 개념과 노테이션, 특히 부분 수열에 대한 노테이션은 유개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는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티어럼에서의 표현법. 우리는 서술형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수열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열 단원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첫 번째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리가 조임 정리, 스퀴즈 티어럼, 샌드위치 티어럼. 그리고 조임 정리의 특수한 경우인 유개인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의 곱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어디에 수렴해야 된다? 0에 수렴해야 된다는 거. 수렴하는 수열과 유개인 수열의 곱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죠. 0에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거. 그리고 비교 정리.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수열의 수렴값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학 과정에서는, 특히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공 수학에서는 수열의 수렴값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 단조 수렴 정리.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렸던 유개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한 수열을 간다는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티어럼. 마지막으로 코시 수열, 코시 시퀀스. 코시 시퀀스란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선택하는 이유가 수열의 수렴 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한계의 항이 아니므로, 유한계의 항은 수열의 수렴 발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이유항에 대해서 임의의 두 수열의 항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수열을 코시 수열이란다. 그럼 이 코시 수열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다. 그리고 역도한 코시 수열이 되겠죠. 수렴하는 수열은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면은 코시 수열. 따라서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다.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 되겠다. 수열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속,
자, 연속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중등교육 과정에서부터 다루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특히 연속성에 대한 데피니션. 이 연속성에 대한 데피니션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이게 애매할 때가 있죠. 바로 판단이 안 되실 때, 즉 바로 함수의 극한이 계산이 되지 않을 때, 이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극한. 무슨 소리냐?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거예요. 이 함수의 극한이 fa하고 같을 때 함수 fx는 x 이퀄 a에서 연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극한을 어떻게 신속 정확하게 계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이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라는 수열이 a에 수렴할 겁니다. 이 xn이라는 수열에 의한 함수값.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연속 단원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도메인이 이 연속함수에 대한 도메인이 유계인 닫힌 구간이어야 되죠. 유계이지만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죠. 혹은 유계는 아니지만 닫힌 구간이에요. 근데 유계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계이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간다는 그 값 정의. 그리고 함수의 도메인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른 거예요. 물론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상수가 되는 거니까. 이러면 명백해질 거예요. 뭐가 명백해지느냐? 함수값이 다를 때 이금 다르다는 말은 이 두 함수값 사이에 실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실수를 이미지로 갖는 프리 이미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익값 정의. 그리고 연속성의 개념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는 개념인 균등연속, 고른연속, 평등연속, continuous, uniform. 이 균등하다, 평등하다, 고르다는 말은 특히 균등, 평등, 고른이라는 이 용어는 조금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수렴하고도 연결이 되죠. 고른 수렴, 균등 수렴, 평등 수렴. 자, 그러면 균등 연속이란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그럼 연속성과 균등 연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속이면 균등 연속, 균등 연속이면 연속. 이 차이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성에 대한 데피니션,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 균등 연속성에 대한 데피니션, 입실론 델타 논법.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주어지나요? 연속성의 데피니션에서는 델타라는 적당한 양의 실수를 선택되는 실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실수 델타 구간. 자, 그런데 균등 연속은 이 델타라는 적당한 양의 실수를 유니폼화할 수 있다. 고정할 수 있다는 뜻이. 그러면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바로 연속함수는 균등 연속이 되죠. 그렇지만 균등 연속은 연속함수라는 보장이 없겠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그젠플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2차 함수 fx 이퀄 x제곱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백히 연속이잖아요. 그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백하게 연속입니다. 자, 이 2차 함수를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극단적으로. 자, fx 이꼴 x제곱입니다. 자, 이 연속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백히 연속 함수입니다. 균등 연속이라 하면 적당한 양화실수 델타를 유니폼화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적당한 양화실수 유니폼화한 델타 구간입니다. 그럼 이 델타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임의의 양화실수보다 작을 때 연속인 거잖아요. 근데 델타라는 유니폼을 고정해서 균등 연속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델타라는 구간을 옮겨볼까요? 옮겨보겠습니다. 델타라는 구간을 요만큼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임의실수, 양의실수를 입실론 재료로 고정해버리면 임의의 양의실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고정된 임의의 양의실수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임의의 양의실수 어떻게 되나요, 이게? 명백히 델타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유니폼 안에. 자, 근데 임의의 양의실수예요. 입실론 재료로 고정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되나요? 임의의 양의실수보다 작게 되지 않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왜? 균등 연속이라고 하니까. 즉 델타라는 유니폼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균등 연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연속과 균등 연속성과의 차이가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분단원. 자, 색을 달리해서 표현해 놨는데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석과 과목에서 출제된 단원 중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입니다. 1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미분하면은 어디서 출발하나요? 바로 미분계수,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하죠? 그리고 이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조금 더 도함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인 체인룰, 합성함수 미분법. 특히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정말 많이 응용됩니다. 특히 미분할 때 편리하게 계산하죠.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이라든지 혹은 역함수 미분법이라든지. 굳이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체인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이 계산이 되죠. 심지어 증명까지. 그리고 도함수, 요 미분계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가 적용이 되는 롤의 정의. 자, 롤의 정의라는 것은 함수의 도면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함수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함수값을 연결한 직선은 x축과 평행하게 되죠. 기울기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고 연속한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점이 생기겠다, 생기지 않겠다? 생기죠. 이게 롤의 점. 그럼 이걸 일반화했다는 말은 함수값이 다를 때, 즉 기울기가 0이 아닐 때. 그 말은 기울기가 0이 아닌 미분 가능하고 연속한 함수 위에 양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점이 반드시 존재하겠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 단일 함수에 대한 거를 매개변수 함수에 적용이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코시스 민밸류 티어럼, 코시의 평균값 정리.
특히 코시의 평값 정리는 로비탈 룰을 증명할 때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렸던 음함수 미분법이라든지 역함수 미분법이라든지, 굳이 역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체인룰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면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 자, 미분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기억해야 되는 개념은 도함수에 대한 연속성. 도함수가 연속이냐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continuously differentiable, CN 클래스, n차 도함수가 연속이냐, 도함수가 연속이냐 이 말이에요. 이때 유용하게 판정하는 결과가 도함수가 단조이면 연속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수학자 이름을 따서 혹은 다르브 띠아름, 도함수에 관한 사이값 정리. 미분 단원에서 1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개념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근거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해석학 과목에서 출제된 모든 문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미분 단원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적분은 3개의 단원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특히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이 적분 개념은 measuration by part, 구분, 구적법. 구분, 6개의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할 거예요. 이 분할한 분할점들의 집합을 파티션, P로 표현하죠. 그리고 분할한 분할점들을 연결한 부분 구간, 이 부분 구간의 길이를 부분 구간에서의 최고 높이 혹은 최소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의 합을 리만 상합, 리만 합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리만 합과 리만 상합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을 때 유기의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고 하죠. 리만 인티그러블 펑션, 리만 적분 가능 함수. 그러면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우리 수열의 수렴성이나 연속성이나 균등 연속성에서 임의의 입실로보다 작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는 않죠. 적분 가능성까지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리만 상합과 리만 합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면 분할점들이 추가될수록, 즉 분할을 세분할수록 리만 상합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명확해지시죠. 리만 상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소하는 특징이 있더라. 감소하는데 리만 합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아래로 유계잖아요. 아래로 유계? 공집합이 아닌 유계인 집합은 반드시 최대하계 또는 최소상계를 갖는다. completely section. 그러면 리만 상합에 뭐가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최대하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리만 상적분. 대칭적으로 그럼 리만 합에는 뭐가 존재하겠다? 최소상계가 존재하겠다. 즉 리만 하적분.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이 같으면 유계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겠다. 임의의 양의 실수도 작다는 걸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편리하겠죠.
수열의 비교정리와 유사한 적분에 대한 비교정리. 미분 단원에서 평균값 정리와 유사한 적분에도 평값 정리가 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도 다루는 적분을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인, 특히 정적분 계산할 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정리를 쓰면은 바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적. 이렇게 리만 적분 단원에서 8문항이 출제됐어요. 자, 그리고 적분을 계산하는데 유개인 구간에서의 적분과 유개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적분이 있죠. 특히 유개인 구간에서는 비적분 함수의 불연속인 점이 존재할 때, 이럴 때를 특이적분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유개이지 않은 구간에서의 적분, 이 또한 특이적분이라고 하더라. 비적분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연속인 점을 적분 구간의 윗끝 혹은 아래끝, 윗끝일 때는 적분 구간의 윗끝이기 때문에 마치 이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 해당되죠. 적분 구간의 윗끝은. 그러면 좌극한. 적분 구간의 아래끝일 때는 우극한. 이렇게 계산해서 특이적분을 계산할 겁니다. 유개인 구간에서는, 유개이지 않은 구간에서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조심해야 될 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Y축 대칭이 아니라는 거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익히 알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비적분 함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특이적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R, R에 대한 극한으로. 이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Y축 대칭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대표적인 반례가 바로 뭡니까? 기함수죠. Y꼴 X라든지 Y꼴 X 세제곱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우함수, Y축 대칭 함수에 대해서는 유개이지 않은 구간에 대한 적분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특히 이 개념이 복수 해석학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복수 평면에서는 Y축 대칭인 함수에 대한 특이 적분을 Cauchy's Principal Value라고도 합니다. 복수 해석학 과목에서 상세히 살펴볼 겁니다. 특이적분 단원에서 4문항이 출제됐어요. 자, 그리고 리만 적분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인 리만 스틸테스 적분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왜? 리만 적분에서 사용했던 개념을 그대로 다 가져올 겁니다. 그럼 차이점만 아시면 되겠죠. 연속성과 균등 연속성과의 차이점. 그럼 리만 적분과 리만 스틸테스 적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리만 적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개념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어요. 노테이션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자, 차이는 뭐냐? 리만 스틸테스 적분에는 추가되는 게 단조 증가함수가 추가가 된다. 우리 리만 적분에서는 분할된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했다면은 이 분할된 분할점에서의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하는 게 아니라 분할점에서의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가 곱해지는 거예요. 단조 증가함수의 차이가 곱해진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리만 상합, 리만 스틸테스 상합, 리만 하합, 리만 스틸테스 하합. 리만 상적분, 리만 스틸테스 상적분. 리만 하적분, 리만 스틸테스 하적분. 자, 그리고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단원에서 9문항이 출제됐는데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6가지. 그중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레이시오 테스트. 레이시오 테스트를 일단 적용시켜보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 급수의 일반항에 이웃하는 항 사이의 절대값에 대한 B의 극한이 1일 때 판정할 수가 없죠. 자, 1대, 이럴 때 나머지 5가지 판정법을 사용한다. 적분 판정법. 급수의 일반항 수열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잖아요. 그러면 적분 판정법, 피적분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정의역을 실수로 확장해야 되겠죠. 자, 실수로 확장하는데 어떤 함수가 돼야 된다?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리고 음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특이적분을 계산하겠죠? 이 특이적분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 특이적분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 이 적분 판정법.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유용하게 나오는 결과가 바로 뭡니까? P급수죠. P급수. P급수란 적분 판정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감소함수가 뭐로 주어지는 건가요? 정의역을 실수집합으로 확장한 이 함수에 대한 적분이에요. 특이적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1보다 크면 수렴, P가 1 이하이면 발산한다는 거. 그리고 수열에서도 사용한 비교정리, 적분에서도 사용한 비교정리, 급수에서도 사용된다는 거. 비교정리. 비교판정법. 이 비교판정법을 계산한 방법이 극한비교판정법. 이 3가지 판정법에서는 급수의 일반항이 음이 아닌 이 양수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수라는 전제조건을 제거한 게 절대수렴에 대한 개념이죠. 급수의 일반항에 절대값을 취한 급수가 수렴할 때를 절대수렴. 그럼 절대수렴하는 급수는 명백히 방금 사용했던 비교판정법을 이용하면 수렴할 거잖아요. 절대수렴의 개념을 이용한 첫 번째 판정법이 근판정법, 루트 테스트. 급수 일반항에 거듭제곱근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비판정법. 급수 일반항에 절대값을 취한 급수가 수렴할 때 절대수렴. 이 절대수렴이라는 개념은 비교판정법에 의해서 절대값을 취하진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수렴하는 급수는 자, 그 다음 단원인 평등수렴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평등수렴하는 급수가 되겠다. 마지막 판정법이 부호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부호가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를 딱 따로 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수를 교대급수. 그럼 부호를 분리해낸 음이 아닌 항이 감소하면서 0에 수렴할 때 이 급수는 수렴한다는 교대급수 판정법. 자,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함수열의 평등수렴,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만약에 이 두 단원을 한 단원, 평등수렴 단원으로 합치면은 19문항,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 되겠죠. 자, 이걸 왜 언급하느냐? 10개 과목에서 보통 2002학년도부터 출제된 문항수를 살펴봤을 때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에서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된다는 거. 그 말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을 어려워한다.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평등수렴이란 앞에서 평등연속, 고른연속, 균등연속이란 적당한 양의 실수 델타를 유니폼화할 수 있느냐. 수렴이니까, 수열의 수렴이니까
이 수열의 수렴에서 사용했던 개념들도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함수열입니다. 도메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메인의 점에 따라서 수렴한다. 그래서 converse pointwise, 점별 수렴, 점마다 수렴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죠. 그럼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 이후 항에 대해서. 근데 이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할 수 있을 때를 평등 수렴이라고 한다. 열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데피니션으로부터 수렴하는 함수열은 명백히 평등 수렴하겠다? 오히려 반대로 평등 수렴하는 함수열은 명백히 점별 수렴하겠다? 평등 수렴하는 함수열은 명백히 점별 수렴하죠. 왜?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점별 수렴하는 함수열은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판례가 함수열 x의 n 거듭제곱. 자, 함수열의 도메인은 0과 1 사이의 유계다친 구간입니다. 마치 앞에서 연속성에서 사용한 2차 함수를 떠올리시면 점별 극한함수는 1을 제외한 0, 1 구간에서는 0에 수렴하지만 1일 때는 1에 수렴하죠. 만약에 점별 극한함수 0에 균등 수렴한다고 하면 1에 자극한을 생각해 보세요. 1이 되잖아요. 임의 양의 실수보다 작게 될 수가 없죠. 명백히 균등 수렴하지 않잖아요. 평등 수렴하지 않잖아요. 고른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함수열의 평등 수렴하는지를 유용하게 판정하는 도구가 있죠. 바로 그 도구가 뭡니까?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 데피니션으로만으로는 그 적당한 자연수 캐피털 N을 유니폼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간단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 코시 수열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열이 구체적으로 디파인되어 있으면 극한함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뭘 계산하면 되느냐? 함수열과 극한함수에 대한 상극한. 이 상극한이 0에 수렴하게 되면 코시의 고른 수렴 판정법을 만족하게 되죠. 특히 함수열의 평등 수렴성을 판정하면 뭐가 편리해지느냐?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극한함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 함수열이 연속이면 극한함수 또한 연속. 함수열이 적분 가능하면 극한함수 또한 적분 가능. 함수열이 미분 가능하면 극한함수 또한 미분 가능하다. 극한함수 계산하는 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하급수라든지 등비수열에 대한 기하급수. 극한함수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하급수가 아니야. 그럼 극한함수 바로 찾기가 힘들잖아요.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때 이제 함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 극한함수의 성질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등수렴이라는 개념이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함수열을 일반항으로 하는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함수열에서 사용했던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죠. 왜냐? 급수의 수렴 발사는 부분합의 수열의 부분합. 이 수열이잖아요. 이 수열의 수렴 발산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열 급수에서는 평등 수렴성을 또 어떻게 유용하게 판정할 거냐? 이때 이제 사용되는 도구가 비교 판정법이 사용되는데 바로 바이에스트라스 M 테스트입니다. 바이에스트라스 판정법. 왜 캐피털 바이에스트라스 M 테스트라고 불러주느냐? 바이에스트라스 M 테스트라고 불러주느냐? 이 MN이라는 수열을 찾는 거예요. 함수열의 수프리멈.
이 mn이라는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게 된다면 비교 판정법에서 fn의 x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급수가 명백히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수렴하게 된다? 이 함수의 급수가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균등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테일러 정리 단원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자, 테일러 정리에 대해서 사용되는 개념은 해석함수, 어널리틱 펑션. 이 어널리틱 펑션과 디퍼런시able 펑션을 구별하셔야 되죠. 어널리틱 펑션이란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급수다. 몇 급수로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다항식 형태의 급수니까 명백히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서 어널리틱 펑션은 아니다. 대표적인 판례. 올리언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죠. 2의 마이너스 x의 6분의 1. 0에서의 매클로닌 급수는 0이지만 0을 포함하는 구간이라든지 0이 아닌 0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개수들이 계산할 수가 있죠. 익숙한 형태로. 이때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0에서의 테일러 급수, 매클로린 급수 혹은 테일러 급수. 학부 때 혼동하는 게 매클로린 급수나 테일러 급수가 급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급수로 표현됐잖아. 급수로 표현됐으니까 해석함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빠진 거예요? 테일러 급수, 매클로린 급수가 극한함수에 수렴하는지. 이때 이제 판정하는 도구가 테일러 n차 나머지항.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함수열의 도함수로 표현이 되죠. 이게 바로 테일러 정리. 그러면 매클로린 급수나 테일러 급수로 표현되는 함수가 어널리틱 펑션이 된다는 말은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0에 수렴하는 거죠. 저는 테일러 n차 나머지항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테일러 정리와 연결이 직관적으로 되시죠. 자, 그런데 기출문제에서는 테일러 n차 나머지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테일러 n차 다항식. 테일러 n차 다항식에 초점을 맞추면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테일러 n차 나머지항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의 n 플러스 1차 도함수 c라는 x와 x0 사이에 적당한 실수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테일러 정리. 자, 그런데 테일러 n차 나머지항에 초점을 맞추면 테일러 정리가 어떻게 표현되나? n 팩토리얼 분의 f의 n차 도함수. 이렇게 표현되죠. 테일러 1차 나머지항을 떠올리시면은 평균값 정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직관적이잖아요. 테일러 정리란 평균값 정리의 확장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해석과 과목의 74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대수학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